중간에 이렇게 딱 먹였을 때 재밌잖아요. 맞죠? 넣을 때마다 토크가 뭐 그냥 즉각적으로 항상 빠른 신차 리뷰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활평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 아우디의 e-tron은 전체 시스템 토크 68토크에 300kW 즉 402마력을 가진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에 들어가는 모터는 31.5, 후륜에 들어가는 모터는 36 토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탑승부 바닥에 아주 낮게 위치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는 95kW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328km입니다. 한 번의 완충으로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은 끝에서 끝까지 한 번 완충을 하고 중간에 10분 충전을 하면은 87km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 10분만 쉰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어디든 갈 수 있겠네요. 이 오프로드 모드까지 장착하고 있는 아우디의 e-tron은 견인 중량이 2000km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역시 커다란 엔진이 후드 안에 필요가 없어서 역시 프렁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렁크 크기도 상당해서 2인 가족이 한 주 장보기 하는데도 충분한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A필러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깎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안정적인 느낌은 없어요. 운행을 하는데 시야가 좀 좁은 느낌이고 전고도 낮고. A필러가 각도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얇아 보이긴 하는데 안쪽으로 좀 많이 밀고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역시나 에어 댐퍼가 들어가서 그런지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이게 웬만한 지면을 다 흡수를 하고 가네요. 이야, 잘 당겨준다. 확실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밟는 쭉쭉 토크가 바로 나오거든요. 요즘엔 전기차들도 소음을 인위적으로나마 넣어야 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규제가 나왔는데요. e-tron의 가상 엔진 사운드도 그 아우디 감성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카랑카랑한 소리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렇게 사랑 하면서 그런 좀 약간 하이 피치면서 스포티한 소리가 납니다. 사랑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사랑스럽죠. 출발 시에 나는 이 사랑사랑거리면서 우주선 같은 소리가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그런 폭발하는, 그런 진동하는 그런 거친 스포티함을 잃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뭔가 이 비행기 같은 뭐지? 네. 그런 느낌 슝 하면서 싹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또 남다른 스포티함, 거친 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속도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이나믹 모드로. 네,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느릴 것이다, 감성이 없다 하는데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거의 뭐 금방 가속은 돼요. 근데 뭐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든다. 맞아요. 바로 앞에 이 포르쉐 GT3 차량이 쫙 치고 나가는데 역시 내연기관 차가 감성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 패키지를 타고 왔어요. 그 차량 비교해서는 이 차는 걸음마 수준? 완전히 퍼포먼스 엔진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토크도 상당히 높고 출력도 높은 편이긴 한데 좀 넓은 범위에 가속을 하려고 싹 쳐주는데 뭔가 터져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터진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 네, 저희가 지난번에 SQ5에서도 그거는 같은 불만이었는데 이게 아우디만의 내연기관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아우디만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좀 이 드라이빙을 이 디자인하는 이 프로듀서가 좀 스포티한 감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조향감이나 고속 주행 감성 자체는 되게 묵직하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보조석에 앉아서도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지만 이 차를 일상적인 운행용으로만 쓰시기에는 충분한 속도는 나요. 그리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전기 모터도 들어갔고 미국의 다치 램트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공차 중량인데도 이게 무거운 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나요. 다만 이 전기차 치고는 가속력은 좀 아쉽다. 그러게 고속에서 생각보다 잘 안 나와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차를 옆에서 보면은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옆에서 볼 정도로 상당히 낮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무게중심이 엄청 낮다, 이런 게 또 느껴지고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후드하고
아니면 전륜이나 4륜 구동일 경우는 트랜스미션하고 디퍼런셜 때문에 뒤쪽이 또 무겁고 해서 무게 분배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모멘텀이 더 커요. 전기차 차량들은 배터리가 가장 무겁고 그게 탑승부 아래쪽 차량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운전에서 느껴져요. 코가 무겁지 않다, 엉덩이가 무겁지 않다는 게 운전할 때 느껴집니다. 내연기관 차들보다 뭔가 주행 안정성은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휠 베이스가 상당히 짧은 차량들이 차량의 모멘텀도 작고 날쌘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컨트롤 되는 거를 보면은 약간 휠 베이스가 아주 짧은 911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차량이 휠베이스도 길고 차량도 상당히 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기차의 또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역시나 Q7에서 제가 주행이 엄청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대로 그래요. 날카로운 요철들은 아주 잘 솎아내고 커다란 요철들은 언더댐핑 하지 않는, 그리고 차량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아주 낮게 중간에서 당겨주니까 아주 안정감 있는 바디를 보여줍니다. 저도 다이나믹 모드로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조용하고 거르렁거리는 맛은 없지만 제가 출력하고 토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출력 토크 곡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토크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RPM이 높은 RPM을 도달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최대 토크가 아예 초반 RPM부터 솟아낸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모터의 그 특성이 가속력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트랙을 뛰거나 아주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 이상 좀 낮은 속도에서 우리가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속에서 그리고 가속의 초반에서 푸시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여줬듯이 아주 초반에 당겨내는 힘은 아주 많지만 출력하고 토크 그래프를 같이 보면은 평평한 수평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일시적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을 때는 스포티하긴 하지만 RPM이 높아지면 질수록, 속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증가 곡선을 보여주진 않아요. 처음에 보여줬었던 가속 능력에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좀 전력력에서 가속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내가 딱 먹였을 때 당기면 재밌잖아요. 넣는 대로 이렇게 툭툭툭 당겨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누른다고 계속해서 쫙 당겨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확 당겨주는 그 푸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맞죠? 그런 느낌 때문에 찬이도 그랬고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넣을 때마다 툭툭 당겨주는 토크가 뭐 그냥 즉각적으로 이 전륜 후륜에 있는 모터가 그냥 그대로 당겨주잖아요. 이런 거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많은 퍼포먼스 드라이빙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난 드라이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150, 160km에서 거기서 막 빨리 달리려고 막 낑낑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냥 지금도 한 100km지만 쭉 당겨서 한 10km 더 쳐주고, 맞지? 이런 재미가 좀 전기차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렇죠. 또 찬이도 얘기했지만 엄청 고속 안정감도 있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유압에 의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동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큰 칼리퍼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제동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푸시를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약간 맵빙 감성이 아우디가 보여주는 좀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동 브레이크가 들어간 경우는 압이 굉장히 빡빡해요. 네. 그래서 컨트롤하는 맛은 있다. 좀 너무 쑥쑥 들어가가지고 쓸데없이 울렁울렁거리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첫 전기차인데 저는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속도를 많이 즐기는 찬이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저도 답답하긴 한데 아예 저속부터 툭툭 당겨주고 쳐주는 가속감은 역시 재밌네요. 네, 제가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빠릅니다. 빠르고 재미도 있고. 하지만 고속주행에 가서는 테슬라의 주행 감성은 아직 못 따라온다. 그렇지만 인테리어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테슬라 못지 않고 또한 도장면이나 이런 게 테슬라가 점수를 많이 깎아먹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정이 좀 딸리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들이 엄청 고성능 모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차량도 비싸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임밸류에 비해서. 하지만 이
기계적인 인테그레이션 능력은 아우디가 더 많지 않을까. 네. 주행 감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바디 컨트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트론 SUV로서 데일리카로 즐겁게 타기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저는. 네, 저도 이 가격이면은 내연기관 네. 버리고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지. 지금 뭐 마사지 시트랑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면 GLE 가격이에요. 그냥 GLE 가격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보조금도 또 받을 네. 수가 있으니까 저는 Q7보다는 이트론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차가 필요는 없거든요. 네.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